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급반. 불과 불이 불꽃을 이루어서 위로 있는 대로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대하게 피어오르는 이 불을 물로 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물로 못 꺼요. 이 격이 결국은 왕안 쪽을 따라간다는 격과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 어디 한번 보자고요. 무슨 달이에요? 5월에. 시가 무슨 시예요? 옷이에요. 5월 달에 오시면은 이게 자연에서 초목이 갈증이 나는 때죠. 그런데 보니까 다시 인옷을 화곡, 인옷을 화곡, 지지가 불바다네. 다음에 목생화. 그래서 실은 여기 있는 전체가 화를 이루는데 이게 또 건토예요. 그래서 이게 화생토 해가지고 전체가 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이 화세를 무엇으로 막을 거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저희들이 이것을 염상격이라고 합니다. 같이 염상격. 그러니까 이건 뭘 따라가는 거 하니 화를 따라간다 그래서 화종입니다. 그러면 요 체를, 이 본체를 이룬 것이 화체예요. 화로서 전체를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용신이 뭐라고요? 화용신입니다. 수가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오행은 어떠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 빼놓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다. 이 화만 거역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목이 들어오면 목생화 해서 화로 가니까 괜찮아요. 토는 화생토 해가지고 힘이 빠지니까 이때 설기시키는 것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북에 따라가지고. 그랬을 때 요 계대운에 어땠을라나요? 어떤 것이 들어와요? 요 화는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수는 어때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럴 때 저희들이 이 천간에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어요. 많이 막아주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개 때 보면은 저희들이 다 지금 무게아파. 나쁘게 가지 않는다. 결국 화로 가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빨리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무게아파 돼서 괜찮으네. 이건 막아주네. 그런데 이 진토 때는 화세가 빠지니까 이때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병신합화수. 이 병신합화수 될 때 수로 들어와요. 그럼 나쁘다는 얘기죠. 이 묘는 다시 묘수라. 화로 갔네? 괜찮아요. 이렇게 대운을 이제 저희들이 감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오는 거 다른 것도 똑같아요. 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돼요. 다시 총역격. 이 혁이라고 하는 것이 바꿀 혁, 고칠 혁자죠. 가장 많이 바뀌는 모양이 금입니다. 돌덩이를 갖다가 용금성기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각종 기물을 바꾸어서 그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이게 혁자가 들어가는 것은 금입니다. 그러면은 잡아자고요. 여기는 염상격일 때 화제왕월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금제왕월이 돼요. 그런데 다시 토생금. 지금 이렇게 이게 다 금이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는 거 하니 금으로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을경합갑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못 버틴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갑이라는 생명체를 버리고 너를 따라갈 거요. 그렇게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잘못 생각하시면은 야, 나 이거 금이 많으니까 이걸 제압해줘. 화용신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 얘기요. 잠자는 사자 코털 건드리는 거요. 이거 어떻게 해서 녹인다고요? 그러니까 금으로 따라가야 돼. 그러면 따라가면 금이 이제 체가 되는 거지. 금이 체가 되면 금이 용신이라는 얘기. 그러면 화는 뭐라는 얘기? 이게 병이라는 얘기. 그랬을 때 저희가 이게 양인격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 금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금이요. 이럴 때 양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왕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신홀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무슨 격이 되는 거죠? 다시 걸록격. 이게 녹이 되니까 걸록격이 된다고. 그럼 걸록격이로서 왕해졌어. 그러면 요렇게 걸록격이 더 강하냐, 요렇게 양인격이 더 강하냐? 양인격이 더 강하죠. 금 제왕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릴 때 잔병치레 좀 할 수 있다 그 얘기요. 그런데 무엇으로 받았는고 하니 요거는 좋지 않겠죠. 요거는 어때요? 네, 좋습니다. 토생금에서. 그래서 요건 3년이고 7년이니까 좋은 게 더 많으네. 요거는 어때요? 이건 안 좋죠. 그러면 병화 때가 안 좋아요? 병화 때가 더 안 좋아요? 정화 때가 더 안 좋죠. 그러니까 요것은 용금성기 하려고 녹이려고 달라들고, 병화는 경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고 하니까 요 때가 더 어렵죠. 그러면 해 때는 어때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금생수 해가지고. 그럼 토 때는? 토생금 하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나간다 그거예요. 그러면 장명할 때도 또 마찬가지. 요렇게 되는 경우는 토와 금을 넣어주면 돼요. 아니면 금만 넣어줘도 되고. 저희들이 조심할 게, 이게 금극목이라 어떻게 됐든 이게 다치죠. 이게 육친으로 따지면 이게 재라. 이때 이거 엄청나게 어렵다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붙어 살면 안 돼. 추말 부부를 하든지 파혼을 피하는 커다란 방법이라고요. 그렇다고 별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추말 부부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불어나니까 물이 윤택해져요. 그래서 윤택하려는 그랬어요. 그러면 물은 고여 있으면 썩죠. 그래서 아래로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썩은 물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래로 흐른다. 전체 구성이 무엇으로 간다는 얘기죠? 물로 간다는 얘기예요. 수로 간다는 얘기예요. 수로 종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체라는 얘기요? 수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가 체가 됐으면 용신이 뭐가 된다고요? 수용신이 된다고. 그러면 수용신이 된다면 요걸 막는 무엇이 병이 되느냐? 토가 병이 되는. 그럼 이거 어디 한번 보자고요. 이게요, 이런 윤학격이 되려면은 여기가 목이 온다든지 아니면 토가 온다든지 이런 다른 오행이 오면 안 돼요. 해수나 자수가 와야 된다고요. 임자 만났고 또 임자 만났네. 그런데 신해요 금생수, 여기도 유금이요 금생수. 그러면 토 하나만 빼놓고는 이게 다 수로 갔네. 그러면 이게 도도히 흐르는 물을 다른 걸로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체가 무엇으로 간다? 수로 간다. 그러면 수체가 됐으니까 용신이 뭐다? 예. 이게 다 종하는 거라고요. 이 임 때는 어때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술 때는요? 이게 참 안 좋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참 좋죠. 이제 이게요, 어떤 때 이제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대학 갈 때라고요. 고학년서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엄청나게 말썽을 피게 돼요. 그러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아이가 달라져 버렸네. 어느 순간에 아이가 무슨 뭐 개과천선한 것처럼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서 이게 수생목에서 빠지니까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대학 잘 다니고 사회에 나와서 자기 활동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이렇게 나가더라 이게. 이런 경우요. 다시 종살격. 살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관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토 입장에서 이게 목이 관입니다. 다시 목국토. 그러니까 이 살이라고 하는 게 관이에요. 그랬을 때 요게 전부 다 목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 화생토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병화가 딱 뜨면은 목이 잘 자라죠. 그럼 목도 같이 키워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거 하나만 외롭게 있는 거라
천상 내가 버티고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 누구 따라갈 테요? 당신 따라갈 거요. 관을 따라가니까 관이 살이 됐어 나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살이 됐으니까 종살격이 된 거예요. 다 같이 종살격. 말이 종살격이지 따라가는 거니까 무엇을 따라갔어요? 목을 따라갔어. 그러니까 이게 목을 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체가 무엇이 됐다? 목체가 됐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기토라고 하는 체였었는데 이제 기토를 버리고 목을 따라갔으니까 목체가 됐어. 그럼 목이 됐으면은 목을 극하는 무엇이 병이라 그랬죠? 금이. 무엇만 오면 안 된다는 얘기요? 병호정미 때요 목을 잘 키워줘요. 그러니까 이때 괜찮죠. 정 어때요? 미 어때요? 네, 괜찮은 게 해묘미 목도 돼요. 여기 해묘미 목 돼서 목체로 가요. 무토 때요 무게아파 돼요. 무게아파 돼서 화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시인 돼서 사신수 돼요. 요것을 대입을 빨리빨리 시켜보실 줄 알아야 돼요. 천간에 이게 딱 나오면 천간 글자를 여기다 대입시켜봐요. 지지 글자 지지에다가 대입시켜봐요. 이게 정임 한목 돼가지고 또 괜찮다고요.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그 습관을 자꾸 길러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씨가 이씨다. 그러면 여기 어떤 오행을 넣으면 괜찮을라나요? 화노도 괜찮아요. 수노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수라는 글자를 하나 넣어, 그 다음에 여기다 목이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넣어.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목이고 여기도 목이고 수생목 해가지고. 네. 자, 이제 종재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무슨 달이에요? 5월 달이에요. 이 5월 달이니까 수국화, 이게 재라고요. 결국 화를 따라가는데 목이 셋씩이나 있는데 왜 화를 따라간다는 얘기요? 다시 목생화. 이게 전부 다 이게 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 격을 따질 때 종재격인데 목과 토금수 중에서 무엇으로 종을 하는 거예요? 화. 이거요 쉽게 화로 종하는 사주예요. 요렇게만. 그러니까 정격 말고 외격은 종격의 성질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자. 그러면 이게 체가 무엇이 됐어요? 화체요. 그러면 용신이 뭐예요? 화용신이요. 그럼 화용신은 병이 뭐예요? 수예요. 그러면 수만 안 들어오고 순행만 되면은, 오행이 순행되면은 장명을 할 때도 그렇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랬을 때 개 때 어때요? 안 좋죠. 그럼 사 때는 어때요? 괜찮고. 임 때는요? 안 좋아요. 진 때는요? 안 좋죠. 이게 화세가 빠지니까. 신 때는요? 다시 병신합소. 그래서 수로 들어가서 안 좋죠. 묘 때는? 예, 목생화해서 안 될 거 없잖아요. 요렇게. 종재격도 보니까 이게 뭐가 됐건 종하는 사주가 돼요. 지금 이 임수의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임수의 뿌리 될 게 해수라든지 자수라든지 진토라든지 축토라든지 어떤 뿌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뿌리가 없어. 만약에 뿌리가 있으면 종할까 종하지 않을까? 안 종해. 만약에 여기에 해수라는 글자가 이렇게 하나 박혀 있어. 그러면 임수의 뿌리가 있죠. 그럼 종할까요? 안 종해요. 여름철에 내 뿌리가 있는데 내가 미쳐서 너 따라가게?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을 때 따라가는 거지. 이게요 무슨 격 한다는 것이 대부분이 다 종하는 사주가 대부분이다. 이거 말고도 뭐 시상편제격이니 뭐 별말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 말로 때려 묶으면 이거예요. 종한다, 채다. 그래서 우리
종살격, 종제격 한번 알아봤고요. 사주 구성이 무술, 무무무, 술술. 대단한 거죠? 여자아이가 이게 3살짜리인데요. 또 버티고 앉아있는 그 형국이 잘못하면 먼지가 풀풀 나게 생겼어. 먼지가 풀풀 나게 생겼는데 여기 개해네요. 그런데 형국이 어떤 형국이냐, 다 같이 무게아파. 어떻게 됐든 무토가 개수를 막고 있는 형국이요. 술토가 해수를 막아요. 그러면은 용신을 뭐로 쓸까요? 용신은 어떻게 됐든 수를 써야 되잖아요. 아니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수용신인데 병이 뭐가 병이 됐죠? 토가 병이에요. 토가 병이 되면은 약을 써야겠죠? 뭐가 약이에요? 목약이에요. 그러면 이름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이제 이 자를 썼어. 그러면은 여기는 뭘 쓰고 여기는 뭐를 써야 될까요? 이럴 때 항상 생각하세요. 조후용신은 어디 중심이라 그랬죠? 지지 중심이요. 그러니까 여기다 수를 쓰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가 토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토가 너무 많아서 목국토에서 극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큰 땅이나 큰 산이 있으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차야 정상이에요? 나무요. 이런 나무를 갖다 놓으면 나무라도 보통 큰 나무를 넣어주는 게 아니요. 엄청난 나무를 넣죠. 예를 들어서 이런 가능하다면 숫자가 맞으면은 이런 경우를 넣어도 돼요. 아니면은 더 강하게 이런 글자를 넣어도 돼요. 그러면 자보자고요. 소나무는 외로운 소나무 있습니까? 선산을 지키는 외로운 소나무는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는 대개 군락을 이루어요. 이런 글자도 좋고. 아니 이렇게 큰 토를 제압해 줄 때는요, 이것도 엄청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상이 큰 나무들이 있어요. 저는 글자 중에서 이 박달나무 한자 있죠? 요 글자만 해도 이게 뻗칠 긍자잖아요. 이쪽하고 저쪽에 쫙 뻗쳐있는 나무들이요. 이거는요 대단한 숲입니다. 숲풀림이 아니면서도 그와 유사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요 환인 환웅할 때 이 글자가 대단한 글자다. 그랬을 때 여기는 안다 그랬어요. 이 두토음을 알고 내가 쓴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토인데 무토를 알고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여기가요 7, 8, 9 해서 17획, 15획, 16획 원형 이정 해보세요. 원형 이정. 유년기, 이게 장년기, 이게 노년기, 이건 전체죠. 그러면 요게 10%라 그랬고 요게 10% 그랬고 요게 10%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 운이 70%죠. 여기는 한두 개 어그러짐이 있었더라도 이거는 맞아야 되겠죠. 이거 원형이정 딱 맞춘 겁니다. 수리를 맞춰줬어요. 그러면 저짝에 있는 7, 8, 9도 수리 다 맞춰줬네요. 그 다음에 음령도 맞춰줬습니다. 이, 지, 후 그랬어요. 이, 서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응이 뭡니까? 이응이 수. 시옷, 지읒이 뭐예요? 금이. 히읗이 뭐예요? 수예요. 그러면 금생수, 금생수. 여기서는 다 금생수로 됐네요. 제일 중요한 걸 자원오행으로 보고 있다고. 그 다음에요 수리오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리오행이 있어요. 그러면 파동학으로 장명하는 사람들도 무엇을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맞춰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원오행. 그래서 실은 이 글자를 저는 이름자를 보고 이분이 파동학으로 장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어떤 글자를 꼭 택하고 싶은데 수리가 안 맞는 경우 있잖아요. 수리가 원형이정에서 하나 정도는 삐뚤어져도 친인척이면 서슴없이 갖다가 써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것이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는데
하나라도 톱니바퀴 빠지면 어때요? 새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딱 걸리면은 그거 하나만 문제됩니까? 전체가 문제가 됩니까? 전체가 문제되죠? 그런데 우리 살다가 보면은 평생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그대로 순탄하게 가는 그런 길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중에 하나는 수리오행에서 걸려도 음영오행에서 걸려도 글자가 좋으면은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데 남들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금방 항의 들어와요. 천하에 잘못 지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은 글자 있을 때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이거 두 가지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저 종격 비슷한데도 종격이 안 됐더라. 토로 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해수가 없이 이렇게 딱 되면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토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토로 종을 해버리는 사주라고. 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딱 있어서 종을 안 한다고요. 이런 관계를 어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 들어가겠습니다.